안녕하십니까. 아침 최저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영하로 간다고 하는데요. 움츠러들지 말고 성큼 다가온 겨울의 맛을 즐겨보시죠. 맛있는 토크쇼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워킹그룹. 한미 간 공조를 위해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미국이 난색을 표시했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전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판사 탄핵. 결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국 판사 대표 100여 명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주목됩니다. 다음 오늘 날씨. 말씀드린 대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외출할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방신기의 풍선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엽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1부입니다. 자, 정수진님 오늘 진짜 춥나 봐요. 여기 경기도 파주인데요. 강아지 마시는 물이 드디어 얼었답니다. 어이구, 파주가 무척 춥군요. 파주만이 아니라 서울도 춥고 말이죠. 아, 이제 완연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겨울이 오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일상이? 겨울이 오면은 조금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두꺼운 옷을 입을 때가 그렇게 겨울의 중간쯤 되는데 말이죠. 네네. 초겨울부터 잔뜩 입고 다니시는군요. 아, 저요? 예. 아, 네. 안에는 얇은 겁니다. 네. 내복도 입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내복은 입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복을 입어야 난방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내복이 없어도 예. 난방비는 잘 틀지 않습니다. 난방은 잘 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파주 벌써 이렇게 강아지 마시는 물마저 얼어붙었네요. 겨울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은 네. 이분의 이름이 108번 나옵니다. 바로 박병대 전 대법관. 맞습니다. 네. 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 조사 받았죠? 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이 됐는데요. 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그 차한성, 민희령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된 적은 있는데 예. 모두 비공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아하. 그만큼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그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그리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 이 법원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등에 대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이 논의됐던 2014년 10월 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고요. 예. 이듬해 8월에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위해서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내세울 만한 판결을 직접 선별하는 등 이 청와대와의 물밑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불려 나갔는데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정당한 지시였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 부하 직원들의 과잉 충성의 결과라는 식으로 몰랐다거나 아니면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 자신의 지시가 명백하게 증거로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고 이 증거가 없으면 그 남이 한 거다 이렇게 다 떠넘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디 조사받으러 나가기 전에 네네. 이 박병대 대법관한테 지도 편달을 받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무사한 그런 검찰 소원을 마치기 위해서 말이죠. 네, 본인이 진술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예. 이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한두 차례 더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등 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도가 남게 됩니다. 예, 그래요. 야간 고등학교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 오늘 조선일보가 관련한 기사 제목으로 이런 표현을 갖다 썼군요.
네, 뭐 세우다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좀 뉘앙스가 있는데 뭐 세우다보다는 이제 서야 할 곳에 섰다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말고도 이 야간고 신화라는 표현도 썼고 말이죠. 독지가 도움으로 가난을 딛고 성공한 네네. 신화적 주인공. 신화적 주인공은 제가 쓴 표현이고 주변에서는 보수 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했던 법관. 법원의 기둥 같은 분인데 점점점 참담 이러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감성 어법을 총동원해서 네네. 두둔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 참담하긴 하죠. 혐의가 이 예.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막 지연시켰다 이런 논란에 지금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네, 좀 빨리 조사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그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가 있는데요. 네. 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 당시 성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를 최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YTN 보도인데요. 이 당시 부장검사는 김모 씨인데 이 사실 보통 부장검사 밑에 수사검사가 사건을 맡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 장자연 씨 사건 경우에는 이 김 전 부장검사가 직접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까지 제기를 한 사람이라서 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 지난주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 사람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 불러서 이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뜻밖에도 이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이 잘 봐달라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청탁의 대상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장자연 씨를 추행한 의혹이 있었던 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어요. 네.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다른 검사가 이 조모 씨의 아내가 검사니까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청탁을 누가 했는지 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라고 YTN이 보도를 했는데 예. 사실 이 조모 씨 수준이 아니라 지금 더 큰 청탁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청탁을 받았으면 이게 조모 씨만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김모 전 부장검사는 이 조모 씨를 포함해서 이 장자연 리스트에 나왔던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 전 부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 말고도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 총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주장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면서 정권 운운하면서 제게 협박을 해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은 거론되지 않게 해달라. 왜 죄 없는 사람이 자꾸 거론되나. 이런 시각을 갖고 경찰에게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다라는 게 조현오 전 청장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네, 없었다라고 조현오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물론이고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 지난달 이 거제도에서 이 폐지를 주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야급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가해자는 25살 정모 씨이고요. 네. 피해자는 77살의 최모 씨입니다. 이 정모 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최모 씨가 지나가면서 뭔가를 좀 중얼거린 모양이에요. 예, 그랬더니 예. 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줄 알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이 할머님의 뭐 뺨을 때리는 등 이 폭행의 강도가 좀 심했는데요. 예. 이런 폭행이 무려 5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네. 다행히 이 폭행을 목격한 고등학생들이 폭행을 뜯어 말려서 고등학생들이 네네 예, 예. 할머님은 목숨을 구하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예. 네, 하지만 이제 목과 머리를 다쳐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은 이 가해자가 처음에는 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예. 현재는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 형을 줄이는데 골몰을 해서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CCTV 영상을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이 여성분을 발로 폭행을 하려고 이 한 발로 디디고 서 있는데 이 술 취한 사람답지 않게 이 한 발로도 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키가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고 왜소한 분이셔서 좀 만만한 상대를 가해자가 미리 물색했던 거 아닌가 지금 예, 예.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할머니가 목과 머리 통증을 치료하면서 요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예, 아이고, 이 노모가 봉변을 당하니까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청원이 올라온다. 뭐 네네. 이런저런 또 시비를 언론에서 걸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약자들이 어디 호소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호소하는 창구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이용되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어요. 이게 예. 언론에 잘 제보를 해도 이게 예. 잘 그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청원을 올려서 이 많은 분들의 이제 공감을 얻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원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 그때 이제 언론이 많이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흥하는 그런 네.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양진호 사건을 특종했던 박상규 기자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기자들이 사대문 안에 너무 많다. 네. 국민 곁에는 잘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상층부에 너무 많다라는 말도 하고 싶네요. 네네. 밑바닥이 많아야 할 텐데. 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이른바 일베 여친 인증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이 구구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이 최근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과 이 여성들의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몰래카메라 인 경우가 거의 아이고.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의 신체 그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얼굴까지 드러나는 사진도 꽤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논란이 거세지자 이 현재 작성자들은 해당 게시글 게시글을 이 대부분 삭제했다고 하는데 예. 이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경찰청은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즉시 내사 착수를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일베에 대해서도 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이와 관련해 이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이런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예. 제가 오늘 9시 반경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청원인이 11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요. 거듭거듭 사고가 나는 그런 사이트들은 네네. 계속 방치해야 됩니까? 네, 이런 일이 좀 한두 번이 아닌데 예, 정말 네. 뭐 어쩌다 한번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 수시로 문의를 빚고 있고요. 또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사이트를 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다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권리까지 침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인권 기본권 말이죠. 네, 네. 예.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체복무 제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요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7일에 국회에 나와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 대체복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뭐 말씀드릴 계획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국방부는 현재 그 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의 2배로 하는 이 36개월간 교정 시설에서만 근무하는 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최영애 위원장은 정경두 장관에게 이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예. 이 복무 시설을 교정 시설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다양화해서 또 심사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국방의 의무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고요.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관련해서 세계일보 사설을 보니까 대체복무제가 대체복무 36개월이 길다고 하는 건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전시에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들의 목숨값은 36개월이라는 기간으로는 도저히 대체 불가능하다. 36개월 안은 병역기 비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이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평화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네, 한겨레 사설을 보게 되면은 대체복무제를 진작에 도입한 외국에서나 인권 기구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네네.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대만, 덴마크, 스페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1.5배 이내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체 복무 기간을 2배로 둔 핀란드는 현역 복무 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다. 네. 한 1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6개월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또 징벌적 성격이 짙다라는 것이 또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 자, 김자연님, 오늘은 친정 엄마와 저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대가 이렇게 오순도순 정치쇼를 즐기고 계시고요. 4261번 쓰시는 분, 오늘도 사이다 같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겨놓고 정상입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